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한 공격 도를 넘었다 이런 지적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부에 대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말을 바꾼다 이런 지적이 과거에도 있어 왔습니다. 민주당이 내세우는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이유도 과거와 입장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른지 저희가 그래픽으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보시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입니다. 현재 민주당에서는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다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2016년 이재명 후보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당시에 법률 해석은 판검사가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던 것으로 아마 모두가 기억을 하실 겁니다. 과거에는 판검사를 신뢰해야 한다는 입장과 지금의 입장 확연히 달라진 거라 볼 수 있어요. 설 변호사님 저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재명 대표가 특히나 본인의 과거 SNS에서 저렇게 글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그냥 그때 정치적인 이득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이 계속 뭐 절속 재판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 특히나 대선 개입이다 하는 부분에 대한 비판의 정당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뭐냐면 중도에 계신 분들 그러더라고요.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아니 그러면 5월 1일 날 선고를 하겠다고 미리 고지를 하지 않았냐. 그럼 그 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왔었으면 지금 이 민주당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수긍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월 1일 날 대법원에 선고를 한다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민주당에서 이것은 빨리 선고를 할 거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12명의 전원 동의를 해서 상고 기각을 주려는 것이다. 무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모든 민주당 패널들이라든지 그리고 민주당에서 나온 얘기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게 선고의 결과가 달랐다 해서 절속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상고 기각이 나왔을 때도 절속 재판이라고 비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주당이 지금 입장대로 한다면 그 짧은 시간 내에 6만 페이지짜리 기록을 다 못 읽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결과가 본인들을 어떤 불리하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이건 졸속 재판이다.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얘기를 계속 지금 뭐 성토하듯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객관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지는 않아요. 알겠습니다. 정은혜 의원께서는 과거에 봤던 판검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다가 지금은 바뀐 상황이잖아요. 그걸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때 달라요라고 뭐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지 않고요. 상황에 따라서 원칙을 묻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2016년 당시에는 사법의 그 국정농단을 우리 국민들이 마주했고요. 지금은 사법이 민심의 선택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선거에서 선 개입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 있는데요. 당시에 이재명 후보가 말한 그 판사가 해석해야 한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는데 그 말은 판사가 독립된 양심에 따라 해석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권력의 입김에 흔들리라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사법의 독립이 아니라 어떤 속도라든지 정치로 사법이 오염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민심의 선택을 말씀하시죠. 법률 해석을 판검사가 해야 한다 이 말이 왜 나왔는지 배경을 아셔야 돼요. 그때 당시에 2016년에 그 최순실 사태죠. 그때 최순실 씨에게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이 넘어갔습니다.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서 이거 수정을 하는 연설문이 넘어갔죠. 넘어간 데 대해서 그때 당시 청와대가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청와대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는 그때 이재명 성남시장이 아니 그것은 그 청와대가 해석할 게 아니고 판검사가 해야 되는 거다. 법률 해석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대법원입니다. 그냥 북한도 아니고 대법원에서 판단을 한 것을 이 당에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에서 해석을 하고 피고인의 해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전혀 맞지가 않고 그 전에 검사도 법률적 해석을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에 대한 모든 그 검사의 이 기록이나 기소를 전부 다 조작된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조작된 거라고 하고 그 검사들을 탄핵을 하고 또 공수처 고발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심지어 그 대법원장을 지금 탄핵을 하려고 하고 또 고발을 해서 뭐 수사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법률 해석을 그때는 판검사가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본인이 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하는 그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대법원이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교수님, 결정 내린 것에 대해서 적어도 민주적이라면 따를 건 따라야 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죠. 상권 분립이고 또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권위를 서로 인정할 때 사실은 입법부나 사법부나 다 행정부나 다 살아있는 것인데 결과를 따라서 사실은 뭐 여야 할 것 없어요. 정치권이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본인한테 이루어오면 존경한다. 그렇게 했다가 실제로 본인한테 불리하면 잘못된 판결이다.
보복 정치다, 뭐 사법부가 정치에 오염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네.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국민들이 정치권 전체를 불신하게 된 배경도 되고요. 또 사실은 우리가 탈권위는 필요한 부분이지만 한 사회가 필요한 권위 자체를 전부 다 부정해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네. 최소한 민주주의 절집 방식에 있어서 네. 12명 중에 10명이나 동의해 가면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여야 할 것 없이 아프지만 존중한다. 이것밖에는 논평이 나올 수가 없는 결정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를 찾아봤고요. 민주당 내에서 내세우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이 탄핵사의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단시간 내에 6만 쪽 기록을 받겠냐, 이 졸속으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2017년 이 박범계 의원 수십만 쪽의 기록도 다 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17년 당시 박범계 의원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헌법재판관분들은 일주일이면 이 수만 페이지 다 읽거든요. 저도 판사할 때 뭐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습니다. 매주 한 번씩 하는 재판에 그거 다 처리합니다. 그거 어려운 일 아니다 그 말씀이세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닙니다. 근데 이 얘기도 자, 아까 설주환 변호사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판사였잖아요. 이 판사 때 수십만 페이지짜리도 기록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민주당은 대법관들이 이틀 만에 6만 페이지 전자기록 읽은 거 불가능하다. 열람 소요 시간 기록을 내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변호사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건은요. 1심이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이 4개월이 걸렸고 이제 대법원에 올라왔는데 항소심 선고가 3월 26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4월 22일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되고 그때부터 9일 뒤에 어떻게 6만 페이지를 다 읽고 선고를 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대법원은 법률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심의 판결들에서 법률적인 쟁점들에 대해서만 다루면 되는 거거든요. 증인들의 증언이라든지 양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3월 26일에 이미 대법원으로 올라갔을 때 법조계에서는 이게 전원합의체에 회부될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이게 소부에서 다루는 것이 적당치 않다라고 판단하면 전원합의체로 넘어가는데 이 사건은 이재명 대표의 사건이라서 전 국민적인 관심사도 있습니다만 1심과 2심의 판단이 너무 많이 달랐었거든요. 이런 사건들이 전원합의체로 가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2020년에 공직선거법 사건으로 대법원에 올라갔을 때 항소심에서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했었습니다. 그때도 소부에는 오래 있었지만 전원합의체로 들어가고서는 심리는 단 한 차례밖에 하지 않았어요. 법률심이기 때문인 것이고 그리고 한 차례 하고 한 달 정도 있다가 선고를 했거든요. 이 사건은 3월에 이미 올라왔을 때부터 재판연구관들이 붙어서 보고서 작성을 했기 때문에 3월 22일, 24일 두 차례 심리를 하고 선고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12명의 재판관 중에서 10명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심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판단했던 것인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과거에 633 원칙에 벗어났었던 과거의 재판들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고 지금에 대해서만 문제하고 있는 것이 과연 이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